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능 수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능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수학 수업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뭉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영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EBS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다른 치밀한 열정의 남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남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EBSI에서 수학 영역에 강의를 하고 있는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1부에서 네. 최근 수능 수학의 출제 경향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어서 이번 시간 2부입니다. 그쵸. 네, 역시 또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연계문항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사실 1부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1부에서 이어졌던 그런 최근 수학의 출제 경향에 이어서 사실 연계 교재에서 EBSI 연계 교재에서 50% 연계율을 확보해서 지금 내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네. 있고요.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 특히 한 2년 정도부터는 2년 전 정도부터는 연계율,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질 연계율을 많이 높여서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 중에 하나. 트렌드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부에 이어서 뭐 최고난도 문항이 네네. 낮아진다는 얘기를 네. 했었고 중고난도 문항도 고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네, 그리고 했었는데 고일 수학도 좀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변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도대체 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맞죠. 이야기죠. 사실은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 2024학년도 네. 수능도 그렇고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분명히 문항 바이 문항으로는 절대 난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만점자 수도 좀 많이 줄었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변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좀 선생님들이 하셔야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도 함께 또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팁, 그게 네. 바로 이제 우리 세 번째 하는 맞습니다. 네. 네네. 앞에 했던 그 5가지의 특징을 좀 반영해서 네네. 실질적인 수학 수업을 위한 어떤 가이드 네. 같은 또 이야기들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및 연계 유형 세부 분석입니다. 네. 일단 50%. 이거는 이제 계속 강조가 되어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50% 연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죠. 맞는데 문항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 연계율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실제로 문제가 너무 비슷하고요. 그리고 사실 연계를 할 때 요 문제집에도 있고 저 문제집에도 있고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문제를 연계를 하면 그건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연계를 했어 라는 게 많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중고난도 문항이나 아니면 약간 좀 특징적인 문항들 이런 것들을 연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아이디어가 중요했던 부분들, 네. 좀 독창적인 문항들도 좀 있었던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체감 연계율이 더 높아졌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이제 문항들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문제가 2025 6월 모평 문제인데요. 자, 어떤 포인트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사실 이 문제는 거의 수능 특강 이게 지금 레벨 3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A 사인 B라는 요 X 더하기 B라는 네. 요 수식과 수식도 완전히 똑같고요. 네.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지금 3개가 된다는 느낌. 네. 근데 그 표현만 좀 다를 뿐이죠. 네. 그리고 Y는 1, Y는 3, Y는 5와의 교점이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Y는 1, Y는 3과 또 하나는 헷갈리지 말라고 X는 파이라는 직선이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이지만 분리해서 서술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문항을 푼 학생들은 왼쪽 문항을 굉장히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문제였죠. 4점짜리인데 지금 네. 이제 20번 정도 되는 문제도 충분히 이제 연기가 됐던 네.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다음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이제 미적분 문제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는 저도 아까 레벨 3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이 수능 특강 문제를 보시면 얘도 레벨 3예요. 맞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풀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계산도 많아요. 그런데 네. 이게 27번 3점짜리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3점이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네. 27, 28, 29, 32 좀 고루 쉽지 맞습니다. 않았던 네, 시험으로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27번에 레벨 3 문제를 배치했다.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7, 28, 29, 30번이 골고루 이 해에 수능이 좀 네.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엄청 튀면서 어렵다라는 문제는 그중에 뭐 28번 정도가 좀 네. 어렵긴 했지만 네 개가 다 엄청 어렵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절대난도를 네. 보면. 네. 근데 얘네를 모아놓고 나니까 이제 어려운 네. 건데 네. 이걸 연계 교재를 한번 학습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문제를 보는 순간 시간도 세이브가 좀 됐을 거고 아무리 계산이 실제로 많더라도 한 번 했던 계산들이니까 그래도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다 적어도 이런 느낌으로 수능 연계 교재가 지금 중요해지는 상황은 맞아요.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만약에 이걸 이제 레벨 3 정도 되면은 좀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이 문제를 처음 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3점짜리인데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이제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3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레벨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보통 이제 그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레벨 1, 2에서 끝내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네, 우리 레벨 3 반드시 학생들이 꼭 풀어야 하는 또 넘어야 하는 산이다. 네. 네,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꼭 알고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레벨 네. 3에서 눈에 띄게 연계하고 있는 이 네. 느낌을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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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미적분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연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문제의 어떤 상황을 비슷하게 뭐 가지고 온다던가 핵심 그렇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다던가 자료를 비슷하게 갖고 온다던가 네네. 이제 이런 건데 이 문제는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네. 네, 두 문제를 한 문제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이렇게도 연계가 될 수 있구나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지금 두 문항을 하나로 섞으면서 네,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이 문항의 선생님 문제의 풀이를 쭉 써놓고 보면 네. 실제 수능 문제 29번 문항이었잖아요. 이 문항의 풀이의 절반이 오른쪽에 있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의 풀이와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안 바꾸고 냈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요 다조건 있잖아요. 네. 이 다조건의 숫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서 네. 공비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풀고 풀더라도 계산이 많지만 적어도 당황하지 않고 학생들이 한번 풀었던 거니까 차분하게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풀 수 있다. 어차피 수학이라는 거는 문제를 내가 풀었다고 해서 그걸 외워서 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내가 자신 있게 풀었고 답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감 있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 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지도할 때도 그렇고요. 네네.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가 내신 문제 출제할 때도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이제 교과서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유인물을 준다거나 했을 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뭐 한 두 문제 정도를 이 A 문제에서 이 아이디어를 B 문제에서 또 두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또 이렇게 이제 연계라기보다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해설을 해요. 학생한테 보여줍니다. 네. 야, 이거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를 섞어 선생님이 만든 거야.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공부할 때 이 문제의 정말 핵심의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공부를 해라. 학생들도. 그런 너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시험을 내면서 또 네.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네. 시험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들이 연계 교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또 받고 네. 또 시험 범위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좀 연결해서 나갈 그러면 수 있는데 수능에도 대비가 되는 거고. 너무 좋죠. 네.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연계 유형 분석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수능 변별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모아두면 어렵다? 저는 이제 모아두면 어렵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바로 직전에 수능인 24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 27, 8, 90 다 이제 높았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네. 좀 고루 어려워했었고 네. 사실은 그 문항의 세트 자체가 좀 무거웠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시간 동안 이걸 풀어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 하니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산도 좀 있고 아까처럼 그림도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간 내에 이런 문제들을 한 문제만 딱 주어지고 풀었을 때는 풀 수 있는 문항도 모아놓으면 못 푸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시간에 네네.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요. 그게 네. 이제 타임어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용어인가요? 그럼요. 학생들은 타임어택이라는 용어에 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 네. 정말요? 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아두면 어렵다. 시간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압박.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는 학교에서 뭔가 이 세트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진짜 나는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그 문제를 이제 스킵하고 나머지 문제를 좀 잘 시간을 조율해서 풀 수 있는 이런 세트를 조율하는 힘을 좀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연습들도 너무너무 시간 중요한 한배 연습 거예요. 중요하죠. 그럼요. 네. 네네. 또 하나의 예시가 또 보이는데요. 낯선 접근.
그래서 이제 9월 21번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 문제 선생님 풀어보셨죠? 아, 그럼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뭡니까? 이식. 네. 이 식 자체를 보고 뭔가 이게 평균 변화를 느낌이에요. 맞아요. 평균값 정리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네. 또 기하적으로 뭔가 좀 의미가 멋있게 있을 것 같고. 멋있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차함수라는 것을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제 하수의 풀이라고도 하는데 네. 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네네네. 유전기수를 쭉 펼쳐놓고 그렇게 잘 안 풀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렇게 풀어놓고 문제 풀이 시도하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난도의 문항들이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많이 걷어내고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설정하고 계산으로 쭉 밀었을 때 오히려 답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도 뭔가 너무 직관적으로 뭔가 멋있는 아이디어로 이용해서 풀게만 그렇게만 지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해보고 아이디어를 짜보고 실제로 밀어보고 계산으로 이제 한 세트를 학생들이 좀 조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수적으로 이제 풀이를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기하적인 접근이 훨씬 더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하적인 풀이도 좋지만 그 문제를 대수적으로도 해결이 또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복잡하지만. 맞죠.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게끔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다양한 것 같아요. 풀이를. 네, 그럼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좀 더 학교 그 시험 현장에서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네, 있는 풀이로 네. 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변별도 확보 방법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네. 그러면 수학 수업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선생님 지금 고3 수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선생님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줄 주제를 예를 들어 하나 선정을 했으면 뭐 수열의 기납조정이라든가 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든가 네, 네, 어떤 주제를 그런 정하면, 주제가 있으면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에 이제 그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을 좀 모아요. 아. 그리고 최근 기출까지 같이 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만약에 선별했다고 보면 네네. 그 문제를 난도 순으로 놓지 않고요. 흐트러 놔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유인물을 준 다음에 네네. 바로 풀게 시키지 않고요. 네. 수업 시간에 네. 한 문제당 한 1분에서 2분 정도를 그냥 스스로 읽어보게 시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문자를 끝까지 한번 훑어보게 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난도수를 적어보게 해요. 아, 네, 풀기 전에. 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하고 그럼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 난도순과 문제를 막상 풀었을 때 난도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그럼 그 문제만 싹 모아놓고 그 문제들을 겉모습만 보고 학생들이 내가 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 혹은 좀 더 어려워 보이는 쉬워 보이는 문제들을 좀 아이들이 가늠해보게 하는 연습을 먼저 시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풀이를 해주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교하라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게 이제 왜냐- 타임 어택을 대비하는 방법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시간의 네. 압박도 좀 네.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이 뭔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시간 내에 네, 좀 네. 더 낯선 문제에 대한 접근도도 좀 높일 수 있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수능 특강이나 완성이 이제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요걸 교재로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네.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뭐 개념편이 있고 개념이 이제 한두 장 정도 나와 있고 네네. 예제 유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어. 레벨 1, 2, 3로 이렇게 딱 난도 순으로 난도별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학습자의 수준별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기 상당히 용이하다. 수준별 학습 자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요. 유형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별로 나와 있어 주제별로 나와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모으기가 좋겠구나. 그렇죠. 그쵸? 또 네. 하나의 특징이 유형편에는 최고 난도 문제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적당한 난도가 있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 학습시키기 좋고 이제 또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인 연습을 시키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전편은 우리가 이제 실전 연습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 연습을 시킬 때 네. 그 물론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가 있지만 일단은 1순위로 연기 교재에 있는 실전편을 먼저 하는 것이 그쵸, 우선이 될 아무래도. 것 같고요. 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이 우리가 이제 100분 이렇게 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네. 보통 이제 1시간 기준이 50분 이죠. 50분이죠. 그쵸. 예. 50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될 거예요. 네, 막상 또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 그다음 시간에 피드백을 하는 형식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잘 안 해오는 학생도 아, 네, 많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움이 어렵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 5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문항수를 축소해서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하나의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선생님 네. 사실 여기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꼭 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연계 교재랑 수능 기출 문항이랑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보시면서 연구도 하시고 학생들과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해에 나왔던 수능 평가원 수능에 대비한 모의 평가 문제들 그리고 그 당해년도의 연계 교재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선생님도 같이 풀어보시다 보면 그 해에 좀 유행하는 문제 유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수능과 9월 모의평가에서 전부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그래프를 관찰하고 개수나 혹은 주어진 상수를 맞춰가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물론 묻고 있는 건 좀 다르지만 그런 문항들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수능 연계 교재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식의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읽으시면 이게 사실 굉장히 그 2024학년도에 유행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좀 아이들도 많이 접했을 법한 문제고 실제로 이게 그래서 수능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학생들과 같은 호흡으로 수능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흐름을 읽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네네. 그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기출 형태라고 보통 생각이 들면 그 대칭성 맞아요. 내지는 그래프가 주어진다거나 역함수 관계 이제 네. 이런 걸 이용한 문제들이 줄을 이뤘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2024의 트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재 연구라든가 네. 이걸 통해서 좀 트렌드를 네, 네.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네. 것 같고요. 또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내듯이 네. 이렇게 좀 변형해서 내고 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런 문제에서 좀 이제 변형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유형에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3 수업 가이드까지 이렇게 네네. 살펴봤습니다. 네네. 우리 2부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쭉 이분은 우리 사실 1부의 연장선상에서 음.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 분석해봤잖아요. 네. 네. 출제 경향 및 연계 유형 세부 분석이라 해서 우리는 50% 연계율, 그다음에 네, 실질 연계율 네, 높아지. 4점짜리 이런 네. 것들 정말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또 수능 특강 같은 경우 레벨 3까지 다 학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변별도 확보 방법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변별도가 확보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네,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학 수업 가이드까지 네,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부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3부와 4부에서는 과목별로 우리 뭐 수학원, 수학2 또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지열 최은진이었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